통합의 장이 돼야 할 광복절이 반쪽으로 갈라졌다는 논란의 중심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있습니다. 김 관장이 자신은 뉴라이트가 아니고 건국절 제정도 반대한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1948년 대한민국이 시작됐다는 학자 시절 발언들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게 뉴라이트 진영의 1948년 건국론과 맞닿은 게 아니란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그동안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졌다는 비판을 받자 독립운동과 해방을 이뤄낸 시기가 더 중요하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된 1945년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1945년이 일제로부터 해방되어진 게 더 중요하냐? 아니면 1948년 8월 15일 날 미국 군정부터 해방되어져서 우리의 자주적인 독립운동을 정부를 세우는 게 더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하지만은 그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되어진 그것이 보다 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오늘 한 라디오에 나와서도 자신은 건국절 제정을 주장한 세력들을 비판해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입장은 그동안 김 관장이 학자로서 해온 발언들과 다릅니다. 지난해 한 강연에선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뭘 모르고 좀 미안합니다만은 1945년 8월 15일 광복되어졌다. 그게 광복절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1948년 정부 수립이 대한민국의 시작이고 광복이라고도 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를 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또 대한민국이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철 되찾았다고 해서 광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광복회는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인사는 독립기념관 정신과 맞지 않다며 오늘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갖고 인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왜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 벌어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참모들에게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처럼 이번 정부 들어 불거진 이념 논쟁 한두 번이 아닙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광복회와 야당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이 건국절 제정을 추진하려는 사전 작업이라고 보고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나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주변 참모들에게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건국절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왜 지금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 벌어지는지 도대체 어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삼아야 한다는 보수학계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이념 논쟁은 불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해 국민의힘 연찬회에선 이념의 중요성을 강조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어떤 그 정치적 지향점과 국가가 지향해야 될 가치는 또 어떠냐?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했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역시 역사 논쟁으로 번지면서 갈등을 키웠습니다. 여기에 현 정부에서 역사 관련 기관장들이 잇따라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부가 정말 건국절을 추진한 건 아닌지에 대한 광복회와 야당의 문제 제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 역사기관장 자리 곳곳에 뉴라이트나 극우 성향 인사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소 20여 명에 달하는 걸로 파악됐는데 일본의 식민 지배가 우리의 근대화를 도왔다고 주장하는 인사들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한울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참여 인사들의 편향성과 역사 왜곡 논란 끝에 무산된 국정 역사 교과서.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뉴라이트 인사들이 현재 3대 역사기관의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은 일제강점기와 친일파 모두 북한 공산주의에 의해 왜곡된 분류일 뿐이라고 주장했고, 여러분 친일파 인명사전 만들어진 거 알죠? 거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일정 직위 이상을 가진 사람은 3개 이상 걸리면 친일파예요.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일본의 경제적 수탈은 없었다며 식민지 근대화론을 고수합니다. 당시 조선 경제는 기본적으로는 자유거래의 시장 체제였고 민법 등이 시행되고 있어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구분 없이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박지향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도 취임 직후 일본이 과거에 대해 사죄하지 않는다는 기성세대의 인식을 젊은 세대에게 강요해선 안 된다고 해 논란이 됐습니다. 역사 관련 공공기관으로 범위를 넓히면 뉴라이트 또는 극우 성향 인사 20여 명이 임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광복회는 이번 정권에서 역사 왜곡의 거대한 음모가 속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